지금 교통은 제가 잠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보시면 5호선, 그 다음에 2호선, 9호선, 1호선, 7호선 이런 것들이 영등포를 지나가는 노선이라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이후에 들어오는 노선이 또 추가된 것들이 많이 있죠. 신안산선, 그 다음에 또 뭐죠? GTX B 노선 이제 타당성 검수가 끝났죠. 이런 부분이 같이 내포가 되어 있고 지금 신림선이라든지 서부선이라든지 또한 목동선, GTX는 이제 타당성 검수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확정적인 거 됐고요. 신안산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영등포와 여의도의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많이 가져다 주는 이러한 교통의 접근성이 아주 높게 평가되는 곳이 바로 영등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등포라는 지역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곳은 바로 여의도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고 국제금융의 도시로 3도심으로 확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낙후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영등포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이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의 개발 계획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낙후되고 열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도 많이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하지만 저희가 여의도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의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제가 아파트를 여의도에는 이제 최근에 아파트가 없고 다 뭐 지나가는 옛날 아파트겠지만은 제가 금액을 영등포의 접근성이 제일 좋은 아파트가 여의도 차인가요? 차이 고가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재작년하고 또 올랐는지. 헐 많이 올랐네요. 20억이네요. 제가 재작년에 여기 가격을 알아봤을 때 2년 전에 가격이 알아봤을 때 그러니까 아크로타워가 입주하기 바로 직전의 가격이 얘가 16억에서 정말 16, 17억이었거든요. 근데 한 20억이 넘어갔는데 영등포가 20억이 안 되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금액이 여기서 머물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열악한 지역에 개발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보편적인 가격이 10억이 넘어 가지고 영등포에 10억 넘었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영등포가 10억이 넘어갔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실거래 가격으로 이미 보여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이게 지도상으로만 봐도 사실 영등포는 아까 동영상 보셨 잠시고 본 한 지역입니다. 그거는 일부 지역에 불과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이제 개발 계획도 다 잡혀 있고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 다 되기는 하겠지만은 이러한 지역의 영등포가 왜 낙후에서 벗어나고 왜 3도심에서 지정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그 국제금융의 도시 여의도와 영등포는 같은 영등포 관내에 있지만은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고 금융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뭐 보험, 증권사는 밀집되어 있지만은 주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에 대체적으로 영등포를 개발 안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돼야지 주거가 해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도 한번 주실래요? 그거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왜 한강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이 한강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똑같나요? 다른가요? 이 한강을 보고 있는 프리미엄들이 많이 다르죠? 한강을 보고 있는 뷰가 많이 다른데 그거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땅이 넓고 공원이 많고 녹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부자들은 이 아파트 앞에 선착장, 이 한강처럼 이 선착장을 만들어서 불의 축적을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이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콘도의 뷰가 아파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는 조망은 프리미엄과 분양가가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뷰가 보이는 뷰하고
다른 뷰는 가격 차이가 많게는 1억 이상이 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뷰를 계속 말하는 거는 그만큼 프리미엄과 분양가가 다르기 때문에 선호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우리가 영등포 지금 금액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소형 다세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될 때까지 갖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에, 요새는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젊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주로 보시게 되면 업무 지역에 있다 보니까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을 단위로 사는 것보다 1인 가족이 점점 많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 다세주택,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인구는 줄지만은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로 1인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수가 늘어나는데요. 영등포가 옛날부터 보시게 되면 뭐 공장도 많고 낙후도 돼 있고 시장도 있고, 환경으로 보면 뭐 천하에 이런데 어떻게 주거를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특히 이제 연배가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시장을 직접 많이들 보셨고, 서울시에서도 뭐 그런 데가 물론 많았겠죠. 뭐 서울의 엄마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분이 오셔가 옛날에 저기 논밭이었는데 저렇게 될 줄이야 몰랐다, 이렇게 다 하시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개발이 돼가고 다 변하긴 하겠지만은, 변하게 발표되기 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뭐죠? 남들이 하기 전에, 정보 나오기 전에 미리 내가 발품 팔아서 그 지역의 환경을 눈으로 보고, 이 지역은 환경이 이렇게 낙후됐으니까 투자의 가치가 앞으로는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벌써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저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나도 못 사는데 집을 사갖고 세를 놓으면 세입자들이 저런 데 들어오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염을 가질 때 고정간염을 투자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들은 절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분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저는 다 집들을 소유하는 가정하에 투자로 오신 분이 더 많으신데, 투자는 보통 보시면 저한테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다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보니 방향이 북향이고 서향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맞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게 투자다 자꾸 머릿속에 인식을 하셔야 돼요. 실제 거주하는 집하고 투자하고는 상반된 관계를 두고 항상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동일하게 연관을 하시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망설이고 주춤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이 뒤에서는 또 시간이 흘러서는 그때 할 걸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9.13 대책 규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잡는 구제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땠어요? 더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그때는 누가 오리라 상상을 했겠고, 내려갈 때 누가 상상을 하고 하겠습니까만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 코앞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사실은 아파트 투자하는 분들은 아파트만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고, 다세주택을 투자하신 분들은 다세주택에 대한 경향이 강한 분이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대체 상품을 다세대주택이 보충을 하는데, 이 보충을 하는 정도가 이제 개인에 따라 다 차이가 나겠지만은 투자에 대한 성향을 구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어야 돼요. 투자를 했을 때는 목적을 두고 수익형을 접근을 하실지 차익형을 접근을 하실지,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분명하게 두고 거기에 따라서 길을 가시고, 그 다음에는 간혹 보시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새 사실 정부에서 흐르는 방향대로 하게 되면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없지 않아 있다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는데, 서울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 여러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작다고 생각하세요? 요새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사실 특히나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 뭐 투자 금액을 조금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강남에 눈을 돌려도 되고 사실 상관없지만은 소액 투자로 해서 내가 정말로 괜찮은 투자처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게 되고 좀 더 결단을 하기가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이 많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한 지역이 바로 저는 영등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등포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어서 영등포를 많이 선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주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하반기하고 내년하고 시장 흐름이 어떻게 상승으로 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사실은 부동산을 규제 정책이라고 그냥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보합세 유지를 하면서 이제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에 어떠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를 내놓을 것이냐. 이제 부동산은 나올 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네. 지금 시장은 보통 1, 2억씩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 새 아파트들은. 네. 근데 그 대신에 뭐 박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금 소폭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할 것 같기는 같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택지 규제 못하고 택지 개발 못하게 돼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기존의 아파트는 당연히 오르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사는 수익을 남아야지 아파트를 짓는데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규제를 하는 걸 상한제 제한을 하게 되면 시행사는 선분양 개념이 아니라 후분양 개념으로 더 돌아가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개발을 해갖고 분양하는 가격이랑 보통 분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3년 뒤에 이제 입주를 하는 시점 보통 3년 이후가 되잖아요. 그 후에 시장에 분양가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차후에 분양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 대비, 노동비, 모든 인건비가 지금 현재 시점하고 동일하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땅값도 뭐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아파트는 후분양으로 돌아가야지 맞기 때문에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기존의 아파트 가격은 그 분양가 대비했을 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은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소형 주택도 또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왜냐 그러면 다세대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중견기업이나 개인이 많이 땅을 매입해서 짓고 있는데 올해 발표했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일반인은 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관심이 세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불법 건축물 규제 단속이 들어갔죠. 그전에는 보통 뭐 5년 정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내게 되면 그냥 양성화가 되거나 뭐 벌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원래 봄부터 3월달부터 바뀌었는 게 평생 4월 23일인가요? 평생 이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건축주가 땅을 매입하는 시점에서 설계를 봤을 때에 불법 건축물 자체는 분양도 안 되고 누가 그걸 분양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은 질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리는데 지금까지는 다 지었어요. 그러면 땅값이 당연히 매입하는 시점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주차 면적이 2.3m에서 2.5m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면 어떤 경우가 있냐고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동에 만약에 20세가 다세주택을 나올 게 주차에 맞춰서 집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주는 거죠. 주게 되면 똑같은 땅에 지어가지고 똑같은
분양한다 그러면 치게 되면 수익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려야지만이 이 사람이 수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택을 보시게 되면 지금 나온 게 소형주택은 지금 앞으로가 우리가 지금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다세주택이 가격이 분양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인터넷 보신 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세대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왔어요. 그게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매입하는 시기가 땅을 매입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의 금액하고 이 규제가 들어갔을 때에 샀을 때하고 사기 전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가가 당연히 다르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보시게 되면 그냥 흘러가는 뉴스가 있고 정말 집중해 갖고 봐야 될 뉴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흘러가는 뉴스는 부동산 전혀 하나도 없이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지금 방금 오늘 뉴스에도 보시면 다세주택, 연립 소형주택이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알고 계시고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이게 거품이다, 규제다, 세금이다, 대출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신 분은 제일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지만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왜 올라가는지가 분양경 규제,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주차 허가제,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다주택 이런 것만 봐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신축을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해 보시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분양도 의뢰를 많이 받고 실제로 하고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분양가하고 그 전에 분양가하고 보시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딱 표시가 나요. 조금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요. 하지만은 임대 수요라는 거는 그만큼 들락날락 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곤욕을 조금은 감안을 하시고 치르고 있지만은 그 어느 정도가 들어가면 이 공급량이 감소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는 시장 원리를 보시면 공급과 수요는 이게 뭐죠? 같아야 돼요. 하지만 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난다 그러면 시장 원리에서 안 맞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변동이 온다는 거죠.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네. 아니 근데 네. 이제 보통 지금 공급하고 수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빌라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네. 수요가 공급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실제 땅이 없다고 하는데 또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자면은 공급이 줄어들겠죠? 모두 조합원들이고 건설사 시행사도 수익이 안 나니까 공급을 못하는 거죠. 강남 같은데 부자 동네는 1:1 재건축 한다고 그래. 저기 삼성동에 아이파크 같이 그러니까 고급자재 쓰고 복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정권 끝나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 좀 들어서 가지고 폭동한 것처럼 네. 그런 게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느낌이 아니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논리적으로 공급과 수요는 거의 비슷해야지만이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가 들어가는데 지금 규제라는 거는 벌써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하게 되면 시행사에서 수익이 줄어드는데 지금 선분양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어려운데 나중에 후분양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자금이 있는 거가 통하는 거지. 자금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대출 안 받고 뭐 시행사에서 현금값 다 지는 회사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다세주택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또한 주차에 대한 규제라든지 대출의 규제,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의 꿈을 갖고 다세주택에 서민이 잠깐 사는 머무는 장소가 다세주택인데, 이 주택에 대한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가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이 대출을 못 받아서 못 들어간다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하지만은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임대 시장에 눌러 앉고 이게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승이라는 거는 다세주택도 땅이 한없이 질 수 있는 땅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뭐 다가구 오래됐는 것들, 또한 연립세대 오래됐는 것들이 작업을 해서 일반인이 이제 짓고 중소기업이 짓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불법 건축물이 나오거나 주차가 안 되거나 뭐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소형 주택, 정말 말하면 다세주택조차도 공급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하시는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안 맞아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수익이 안 맞아요. 수익이 안 나오고 네, 맞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려야 되니까. 네, 오르니까 또 분양가가 오르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는 맞는 거고, 또 가볍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무겁게 투자를 한다는 것도 한 번 더 짚게 되고 조심스럽게 디딤돌도 짚어가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이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든지 간에 마찬가지, 부모도 자녀 교육을 할 때 너무 간섭을 해갖고 깊이 들어가면 애가 튕겨서 나가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 시장 원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어느 정도껏 놔둬야 되는데, 너무 심한 압력과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도비 되고 이제는 폭발하는 거죠. 국민들도 이제 폭발이 되는 거고,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세금,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세금이 돼버리니까 재산이 있어도 세금 내는 것도 부담되고, 없는 사람은 내 집 갖기조차 어려운 이러한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사실은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자식을 위해서 내 삶을 버리다시피 하고 사셨는데, 솔직히 지금 젊은 분들은 그 정도의 마인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흔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젊은 세대가 살아나기는 지금 부모님이 준비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독립해서 성공까지는 끝나고 내 직장만 하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시장 조건이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장님은 미리 노후를 미리 준비 많이 해 놓으셔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늘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관심만 갖고 공부만 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도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한 박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러 간혹 보시면, 제가 보면 세 가지는 다 갖춰졌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재테크에 첫 발을 못 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앞서서 영등포에 저평가됐고 열악해 있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정말 용기 갖고 뭐 첫 발을 딛든 걸음마를 딛든 실천을 해보고 공부가 돼야지 이 결과물이 있는 거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는 절대 결과물이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의 성공 케이스로 이어지면 해외 부동산에 발을 담가 보시고 이렇게 조금 발전을 일으켜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인데요, 그래도 좀 지루하신 분도 계시고 뭐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더 성실하게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준비를 더 잘해서 만족할 만큼 세미나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시에 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그때 저희 이제 유튜브도 블로그도 그 다음 카페도 많이 보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분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부동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정말 부자가 되어 보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고맙습니다.